코알라와 캥거루가 뛰어놀고 아름다운 오페라 하우스를 가진 나라로 유명한 호주에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는 호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나름 군사 강국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38개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미국의 민간 평가 사이트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호주는 19위의 군사력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 18위 순위에 다음 가는 순위입니다. 현재 호주의 현역은 6만 명에 불과하지만 군용기 464대와 전투함 48척을 보유한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호주는 외부의 압박을 견뎌내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호주의 움직임 덕분에 한국의 군사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호주는 국방 관련 힘을 더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호주는 2020년 국방전략갱신, 2020 디펜스 스트래터직 업데이트와 2020 국방구조계획, 2020 포스 스트럭처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호주는 2030년까지 국방비를 늘려 군사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10년간 국방비의 총액은 2,700억 호주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 약 23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23조 원 수준인데 국방 예산을 2020에서 2021년 호주 국내 총생산 GDP의 2%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호주는 사이버전, 정보전, 장거리 타격 능력, 첨단 수중 감시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입니다. 극초음속 장거리 무기, 무인 잠수함 도입 구매도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레이저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도 개발하며 호주는 또 장거리 타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 사거리 370km 이상인 장거리 공대함 순항미사일 200발을 미국으로부터 사들이기로 결정됐습니다. 호주는 지상 타격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자주포와 다연 장로켓 도입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한국의 자주포인 K9과 다연 장로켓인 천무를 수출할 기회가 생기게 되어 한국에게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호주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민간 군사 전문가는 호주 해군의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사업비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군비 확장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호주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국방비를 대폭 늘리면서 군사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호주의 움직임의 배경에는 중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정부는 강력하게 군 현대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리학적으로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어 호주는 별다른 주적이 없어 보입니다. 오세아니아 대륙에 자리 잡은 호주는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을 빼놓고는 호주를 노렸던 국가는 없었습니다. 호주는 과거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잠재 적국으로 삼았으며 인도네시아는 1962년 뉴기니섬 서부 점령과 1999년 동티모르 독립을 놓고 호주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호주 인도네시아는 2006년 상대방에 대한 주권, 영토 통합성의 존중을 명시하는 롬보크 조약을 맺으며 양국 간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2020년 국방전략갱신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해당 백서엔 주적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은 더 큰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주는 겉으로는 언급을 안 했지만 중국을 잠재 적국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표현으로도 노골적으로 중국을 가리킨다는 호주 내부의 평가도 있어 호주와 중국 양국 간 마찰이 빚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호주는 물론 중국과 홀로 맞서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동맹국인 미국,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반자인 인도와 일본과 협력하면서 중국에 대항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도움이 있다고만 해서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중국이 무력 공격을 할 경우는 따끔한 교훈을 줄 군사력을 갖추는 게 호주의 대중국 억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호주는 병력은 적지만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만큼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에 홀로 떨어져 있는 만큼 호주는 주변국들과의 수출입이 국가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중국은 호주의 최대 무역 국가입니다. 호주는 중국의 6번째 무역 상대인데 호주 수입 공산품의 25%가 메이드 인 차이나일 정도입니다. 거기다 호주 수출의 13%가
중국으로 보내지는 석탄이기 때문에 앞에서 대놓고 중국에게 악감정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호주산으로 유명한 소고기의 수입을 중국이 갑자기 중단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호주가 세계적인 사태의 발원을 조사하자면서 미국 편에 서자 중국 당국이 경제 보복을 가한 것입니다. 이에 호주는 사태 확산을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호주 무역관광투자장관은 중국의 호주산 소고기 수입 중단 결정은 중국에서 발생한 세계적인 사태와 관련 없는 위생증명 등 기술적 문제라고 해명하기 바빴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호주가 정치사회적 이념을 공유하는 미국과 경제적 이익 대상인 중국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호주는 영국계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자 영어를 공용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함께 5개국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스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과 달리 호주가 지리경제학상 아시아에 속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히 이 지역의 최대 경제국가인 중국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이는 호주의 경제호황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무역관광투자부에 따르면 호주는 2019회 개연도 중국에 1,532억 호주 달러 약 122조 원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호주 전체 수출액의 32.6%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의 비중이 큽니다. 수출 대상 2, 3위인 일본, 한국의 비중이 각각 13.1%, 5.9%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 편중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얻은 무역 흑자만 약 57조 원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호주의 주력 수출품이 철광석, 천연가스, 석탄, 농산물 등 원자재인 반면 수입품은 통신장비, 컴퓨터, 가구 등입니다. 물론 경제적 효과만 따지면 윈윈이지만 한국 중국 관계와 달리 호주, 중국은 산업 측면에서 경쟁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경제 제재를 가할 경우 상황은 180도 바뀝니다. 경제 관계는 긴밀하지만 호주는 정치, 외교, 군사적으론 중국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면서 이곳의 섬을 군사기지로 삼은 게 호주의 신경을 거스르게 한 것입니다. 호주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군사기지를 발판으로 무력을 행사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향한 호주의 저격이 이어지자 중국은 경제적 압박을 주기 위해 호주의 수출품 목록을 만들어 관세 부과와 비관세 장벽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호주 여론과 언론에서 반중국 정서를 자극한 사건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국의 야망을 억제할 수 있는 호주의 국방력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호주 내륙의 파인갭이란 곳에 미국, 호주가 공동으로 세운 대규모 감청시설이 존재하는데 중국이 노리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이 시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주 북부 다윈의 호주 공군기지에 2012년부터 미 해병의 공직이동대 2,500명이 순환 배치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중국의 위협을 내세워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필리핀해에서 미국, 일본과 해상훈련을 벌였습니다. 거기다 올 연말 인도가 주도하는 미국, 인도, 일본 등 다국적 해상훈련인 말리바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호주는 2017년 이 훈련에 옥점으로 참관하며 인도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정식 초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중국과의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인도의 입장이 바뀌게 되면서 말리바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4인방이 모두 모여 중국과 싸우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호주 육군이 추진하는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독일 라인멘탈 디펜스의 윙스 KF-41 장갑차와 함께 한국의 레드백이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올해 말부터 2022년까지 호주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실제로 호주군은 이번 사업으로 장갑차 400대를 도입하는 데 사업비는 5조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5조 원을 10배 이상 넘어선 55조 원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여러 나라들이 호주의 사업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최대 4천여 대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는 미군 사업에서도 유력 후보로 거론될 정도입니다. 결국 중국의 야심찬 남중국해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호주의 발빠른 움직임 덕분에 한국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셈입니다.
장거리 고정밀 타격 능력 확보를 최우선 목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튼튼한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한국의 도움이 호주의 안보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군사기술이 인정받게 될 수 있는 국제무대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호주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 아래에 종 모양 버튼을 클릭하시면 좀 더 빨리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